1950년 여름 한반도의 운명은 거대한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기습적인 남침으로 시작된 전쟁은 단 며칠 만에 서울을 함락시켰습니다. 국군과 연합군은 끝없이 밀려 내려오는 적의 공세에 속절없이 후퇴했습니다. 결국 한반도의 끝자락인 낙동강 전선까지 밀려나며 벼랑 끝에 서게 되었습니다. 도쿄의 사무실에서 이 소식을 접한 메가더 장군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는 단순히 방어선을 지키는 것만으로는 이 전쟁을 끝낼 수 없음을 직감했습니다. 전세를 단번에 뒤집을 수 있는 충격적인 일격이 필요했습니다. 메가더의 시선은 지도의 중간 지점인 서해안의 인천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참모들은 인천을 상륙 지점으로 선택하는 것에 격렬히 반대했습니다. 인천은 조수 간만의 차가 너무 커서 대규모 함대가 진입하기에 최악의 장소였습니다. 좁은 수로는 적의 매복과 길의 공격에 무방비로 노출될 위험이 컸습니다. 해군 전문가들은 이 작전의 성공 확률을 5000대 1이라고 단언했습니다. 메가더는 묵묵히 그들의 우려를 경청하며 자신의 파이프를 태웠습니다. 그는 적이 예상하지 못하는 곳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공격 지점이라고 믿었습니다. 메가더는 워싱턴에서 온 특사들 앞에서 자신의 계획을 강력하게 피력했습니다. 우리는 적의 뒤통수를 쳐서 그들의 보급로를 완전히 끊어야 합니다. 하지만 미 합참본부는 여전히 이 무모한 도박에 회의적이었습니다.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갔고 낙동강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보급품은 바닥을 드러냈고 병사들은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라면 한반도 전체가 공산군에게 함락되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메가더는 자신의 직위와 명예를 걸고 최후의 설득에 나섰습니다. 그는 상륙 작전의 암호명을 크로마이트 작전으로 명명했습니다. 극비리의 대규모 함대를 집결시키기 위한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수많은 물자와 병력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보안 유지를 위해 작전의 실제 목표를 아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인천의 좁은 수로인 비어리 채널을 통과하는 훈련이 반복되었습니다. 조수 간만의 차를 극복하기 위해 단 몇 시간의 기회만을 노려야 했습니다. 만약 실패한다면 연합군 전체가 고립되어 전멸할 수도 있는 위험한 도박이었습니다. 메가더는 함상에서 먼 바다를 바라보며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그의 확신은 반대하던 이들의 마음을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워싱턴으로부터 최종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주사위는 던져졌고 거대한 기계 장치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북한군은 연합군의 이 거대한 움직임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정보전을 통해 인천이 아닌 다른 곳으로 상륙할 것이라는 가짜 정보가 흘려졌습니다. 함대는 어둠을 틈타 인천을 향해 은밀하게 기동했습니다. 거대한 태풍 케지아가 다가오고 있었지만 작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메가더는 거친 파도를 뚫고 함교에서 전방을 주시했습니다. 병사들은 배 안에서 다가올 전투를 준비하며 긴장 속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실패는 곧 죽음을 의미하며 후퇴는 있을 수 없었습니다. 역사의 흐름을 바꿀 위대한 도박의 서막이 서서히 오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함대는 인천의 심장부를 겨누고 최후의 접근을 시작합니다. 월미도의 해안포들이 잠에서 깨어나 함대를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선두 함정들이 좁은 수로를 통과하며 포격을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메가더 장군은 마지막 결단을 내리고 공격 신호를 보냈습니다. 과연 수천 대 1의 확률을 뚫고 그들은 무사히 상륙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1950년 9월 15일 새벽, 서해의 짙은 안개 속에서 거대한 함대들이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메가더 장군은 기암 마운트 맥킬리 호위 갑판 위에서 소리 없이 바다를 응시합니다. 그의 입에 물린 옥수수 파이프에서는 옅은 연기가 피어오르며 차가운 새벽 공기와 섞입니다. 시계 바늘이 작전 개시 시간을 향해 달려가자 함대 내부의 긴장감은 극도에 달합니다. 무려 261척에 달하는 거대한 함정들이 인천 앞바다의 좁은 수로인 비어 채널로 진입합니다. 조수 간만의 차가 9m에 이르는 이곳의 환경은 상륙군에게는 거대한 함정과도 같습니다. 메가더는 참모들의 우려 섞인 보고에도 불구하고 단호한 표정으로 공격 명령을 준비합니다. 상륙 주정들이 모선의 옆구리에서 하나둘씩 차가운 바닷물 위로 내려집니다. 7만 5천 명의 병사들은 각자의 장비를 점검하며 운명의 순간을 기다립니다. 마침내 미 해군 함포들이 월미도를 향해 일제히 불을 뿜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굉음과 함께 포탄들이 해안 방어선을 무자비하게 타격합니다.
연기로 뒤덮인 해안가를 향해 상륙주정들이 빠른 속도로 물살을 가르며 돌진합니다. 첫 번째 목표인 그린 비치에 해병대원들이 발을 내딛는 순간 총성이 울려 퍼집니다. 병사들은 쏟아지는 총탄을 뚫고 갯벌 위를 힘겹게 달려나갑니다. 불과 수십 분 만에 월미도의 요충지인 무성국이 연합군에 의해 점령됩니다. 하지만 본진이 상륙해야 할 인천 시내의 레드비치와 블루비치는 아직 거리가 멉니다. 밀물이 빠져나가기 시작하자 상륙작전은 잠시 멈춰야 하는 위기를 맞이합니다. 메가더는 함교에서 초조하게 시계를 보며 다음 밀물 시간을 기다립니다. 오후 5시 30분 다시 물이 차오르자 제2차 상륙 파도가 시작됩니다. 레드비치의 가파른 해안벽을 오르기 위해 병사들이 사다리를 던집니다. 벽 위에서 적군의 기관총 사격이 빗발치듯 쏟아집니다. 한 해병대원이 수류탄을 던져 적의 진지를 무력화시키며 통로를 확보합니다. 블루비치에서는 상륙한 탱크들이 진흙탕 속에서 엔진을 굉음과 함께 울립니다. 상륙 주정의 램프가 열리자마자 병사들은 함성을 지르며 해안으로 뛰어듭니다. 통신병들은 긴박하게 무전기를 통해 각 부대의 위치를 보고합니다. 해안가 곳곳에는 파괴된 적의 진지와 불타는 군용 차량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메가더는 전황이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보고를 듣고 비로소 미소를 짓습니다. 연합군은 이제 인천 시내를 향해 본격적인 시가전을 준비합니다. 적군은 예상치 못한 대규모 상륙에 당황하며 필사적으로 저항합니다. 한국 해병대원들은 고향 땅을 되찾기 위해 누구보다 앞장서서 전진합니다. 공군기들이 상공을 가로지르며 지상의 병사들을 엄호하기 위해 폭격합니다. 밤이 깊어지면서 인천 시내는 거대한 화염과 비명소리로 가득 찹니다. 수많은 병사들이 쓰러져 가지만 상륙의 기세는 멈출 줄 모릅니다. 다음날 아침 연합군은 인천의 주요 거점들을 완전히 장악하는 데 성공합니다. 메가더는 직접 해안에 상륙하여 전투의 흔적이 남은 현장을 시찰합니다. 항구에는 보급품과 장비를 실은 배들이 줄지어 들어오며 승리의 기운을 북돋웁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일 뿐 서울을 향한 길은 여전히 험난하기만 합니다. 적의 주력 부대가 서울 주변에 집결하고 있다는 첩보가 들어옵니다. 병사들은 잠시의 휴식도 없이 다시 무장을 갖추고 내륙으로 진격할 준비를 마칩니다. 이제 서울을 되찾기 위한 처절한 혈투가 눈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인천의 해안선이 연합군의 발 아래 놓이자마자 병사들은 쉴 틈 없이 내륙으로 진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메가더 장군은 인천이 끝이 아니라 시작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시선은 북한군의 심장부인 서울을 향해 고정되었습니다. 김포 비행장을 확보하기 위한 치열한 교전이 벌어지며 하늘에는 포연이 가득했습니다. 연합군의 압도적인 화력 앞에 북한군의 방어선은 곳곳에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미 해병대가 한강을 도하하며 서울 진입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습니다. 전쟁의 상흔이 깊게 패인 서울의 거리에는 긴장감만이 감돌았습니다. 시가지 내부로 진입한 장병들은 건물 하나하나를 수색하며 적을 몰아냈습니다. 총탄이 빗발치는 가운데 태극기를 품에 안은 병사들은 중앙청으로 향했습니다. 9월 28일 드디어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 다시 한번 자유의 깃발이 올랐습니다. 거리로 쏟아져 나온 시민들은 눈물을 흘리며 연합군을 환영했습니다. 메가더 장군은 이 영광스러운 순간을 지켜보며 깊은 감회에 젖었습니다. 아이들은 사탕을 나눠주는 병사들을 따라다니며 평화의 소중함을 느꼈습니다. 서울 수복은 단순한 도시 탈환을 넘어 북한군의 보급로를 완전히 차단한 쾌거였습니다. 낙동강에서 고군분투하던 아군에게 이 소식은 천군만마와도 같았습니다. 공세의 주도권은 이제 완전히 연합군의 손으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인천 상륙작전을 전쟁사에서 가장 완벽한 기습 중 하나로 꼽습니다. 5000대 1이라는 불가능한 확률을 극복한 것은 메가더의 해안 덕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승리의 이면에는 수많은 젊은이들의 고귀한 희생이 있었습니다. 이름 모를 해안가에서 산화한 영웅들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그들의 용기가 없었다면 오늘의 자유도 결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메가더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기도 하지만 그의 군사적 천재성만큼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는 모두가 안 된다고 할 때 스스로의 신념을 믿고 나아갔던 인물이었습니다. 인천의 메가더 장군 동상은 여전히 그날의 함성을 기억하며 바다를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이제 전쟁의 포화는 멈췄지만
우리가 배운 교훈은 영원히 남아 있습니다. 자유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며 지키기 위해선 큰 대가가 따른다는 사실입니다. 메가더는 노병은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라는 명언을 남기고 전장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인천의 기적은 한국인의 가슴 속에 영원한 승리의 상징으로 기록되었습니다. 폐허 위에 세워진 이 나라는 이제 세계 속의 한국으로 우뚝 섰습니다. 우리는 70여 년 전 인천 앞바다를 가득 메웠던 함선들의 장관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역사는 반복되지만 그 안에서 진정한 영웅은 시대를 초월하여 빛납니다. 수많은 병사들이 쏟아부은 땀과 피가 이 땅의 흙을 적셔 지금의 번영을 싹 틔웠습니다. 인천 상륙 작전은 군사교과서에 영원히 남을 교훈적인 사례로 전해집니다. 절망의 끝에서 희망을 건져 올린 메가더의 승부수는 인류 역사에 기록된 위대한 선택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날의 용사들이 꿈꾸었던 평화로운 나라를 지켜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인천의 파도는 예전처럼 조용히 밀려오고 밀려나기를 반복합니다. 하지만 그 파도 소리 속에는 1950년 9월에 긴박했던 순간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자유를 위해 헌신한 모든 이들에게 깊은 경의를 표하며 이야기를 마칩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한 인천 상륙 작전은 우리 역사의 영원한 자부심입니다. 메가더의 전설과 그와 함께한 병사들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침표를 찍습니다.